자, 시장이 6월 16일 1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살펴보는,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데요. 몇 가지 좋은 호재성 기사에 있어서도 지금 아직 크게 반응들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기사도 기사지만 중요한 건 추세죠. 이 종목들이 추세 전환을 했는지 잘 살아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백신이 10억 분도 자격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스푸트니크 V 승인을 좀 서두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좀 챙겨봐야 할 기사 중에 미국 EU가 중국 문제를 우려해서 러시아 백신과 기술 문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권, 홍콩, 남중국해, 대만 해협 문제가 언급됐고요. 또 이제 무역, 기술, 코로나19 신공 등 이제 협력체도 이렇게 설치할 거고, 자, 반도체 공급, 재균형 파트너십을 구축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EU 이제 회담이긴 한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식사도 없이 최대 5시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이 백신의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얘기가 잘 풀려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 저 뉴스가 떴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약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휴메딕스, 자 보령작, 중문당과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과연 좋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저런 뉴스와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들어가서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바이넥스를 보면 월봉에서 제가 1차적으로 일단 깨지 않을 자리 하나 깼다고 그랬죠. 보시게 되면 요렇게 16년도 7월 달에 형성된 5개월 선의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데 이 가격대 가격 21,7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면 좀 위험한데 지금 깼습니다. 깨서 29,900원대까지 밀려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이 될 건데 조금 위험하긴 해졌어요. 자, 일봉에서도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21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듯이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을 굉장히 잘 지켜줘야 돼요. 벌써 가장 중요한 지지선 하나를 깼기 때문에 20개월 선의 가격이 19,900원대 즉 2만원대가 깨지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찍고 꼬리라도 달아서 예전에 걔 안 좋은 뉴스가 한번 있었죠. 하이넥스에 긴 꼬리 달고 결국 종가상 위에 올려놨는데 이런 현상이 꼭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의 상황이 중요하고요. 중기 추세 조정과 하락이 확증되는 5주선은 계속 밑에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5주선 회복이 중요한데 이번 주 거래일이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한 2시간 남았죠. 2시간을 포함해서 내일 내일이 이 거래일 남았는데 이 거래일 안에 5선이 올려놓고 스푸트니크 V가 해결이 잘 돼야 바이넥스는 상승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이슈나 좋은 뉴스가 대기하고 있어도 추세를 깼을 때는 종목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회복이 중요해 보여요. 일봉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조금 또 밀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이 저점 자리가 21,250원인데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는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 저런 이슈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밤에 열리는 좀 미국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의제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프레시오 바이오 파마를 보면 주봉에서 역시 5주선 회복이 중요한데 아직 회복 못 해주고 있죠. 바이넥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5주선의 회복과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은 5선에서 심하게 밀리지 않고 자 옆으로 가고 전번 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해서 이 점은 좀 다행인데 역시나 추세를 우상향으로 확증짓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방에 빵 뚫어져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푸트니크 V가 좀 움직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5선 회복이 완벽히 회복해줘야 돼요. 일봉에서는 이제 다행인 건 그럼 옆으로 가고 있죠. 주식은 옆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옆으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조정할 때 더 이상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줘야 되죠. 그러면서 5일선이 둥그스럽게 돌아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잘만 돌아가주고 내일 21선 회복해주고 뉴스 뜨고 자 그래주고 5주선 돌파해주면 추세가 역전돼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바이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저점 이탈하는 게 좀 다행인데 어쨌거나 21선 회복이 급해 보입니다. 이수앱지수도 조금 밀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5개월 선 이탈하진 않았죠. 자 5개월 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예전에 아주 강력한 이 저항선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요렇게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5일선에 대한 변곡점 12,000원대고요. 이 12,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친구. 자, 이 고점들을 다 뚫어놓고 예전에 이 3월 달에 뚫었죠. 4월 달에 저점 여기를 찍고 돌아나갔고 지금 5개월선 위에 있는데 이 5개월선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5개월선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5개월 선의 가격이 14,3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14,800원이죠. 아슬아슬히 지켜주는 거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21선이 중요하듯이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물론 5주선을 회복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오늘 뭐 종가상이나 내일 내물에도 꼬리 달고 우선 회복해주면 추세가 다시 턴이 될 수 있어요. 추세선은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생겨야 되고요. 일단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무너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봉에서 반드시 추세 턴을 해주고, 일봉에서는 이제 깨지 않아야 될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눈치 보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상황 속에서 일봉에서 21선과 5일선을 동시에 딱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현상이 나오면 추세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세나 이런 게 좋은 휴메딕스죠. 자,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듯 해도 역시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이전 고점과 월봉의 이 20개월 변곡점 자리, 여기를 다 뚫어놨죠. 뚫어놓고 저번 달에 이렇게 안착해줬습니다. 우리 자리 안 깰 건데, 그리고 5개월선 위에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이 잘 버티고 있죠. 이 5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둥그스럽게 돌아간 좌우선의 변곡점,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여기를 뚫었죠. 5월 마지막 주에 뚫었고 계속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은 이렇게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빵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상황은 휴메딕스가 제일 좋아요. 일봉에서도 뭐 하루 양봉, 하루 음봉 떠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듯 해도 결국은 계속 우상향 유지하고 있죠. 이쯤에 샀으면 계속 수익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 방에 크게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뚫어놓고 살살살 가다가 빵 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꼭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21선을 깬다거나 주봉에서 5선을 깨면 그때는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고령제약을 살펴보면 추세가 역시 휴메딕스만큼 좋죠. 월봉에서 장기 추세 확정이 되는 5개월선 위에 있죠. 우리 5개월선 안 깰 거야 그러면서 5개월선이 잘 위에 있고, 5개월선의 가격이 22,700원대인데 이 22,7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번 달 저점이 23,400원이죠. 자,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 20%대 올라가는 조금 좋은 모습 속에 있어요. 역시 주봉이죠. 중기 추세 상승이 되는 이렇게 주봉 5선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추세가 잘 상승으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추세 우상향이야.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를 따라가서 이렇게 승부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령작도 조금 상황 좋아 보이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며칠째 4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쁜 이렇게 어제도 이 5일선을 지켜 돌아섰고, 오늘도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이쁜 십자도 지형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 하루 이틀 있다 조금 좋은 모습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보령제약이나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꼭 너무 스푸트니크 V보다도 이 회사 자체로 약간 조금 매력이 있는 자 그런 회사입니다. 중군당 바이오도 스푸트니크 V 관련해 조금 엮여 있죠. 일단 5개월선 이탈했기 때문에 위험한데 10개월선까지 이탈했어요, 이 친구. 그래서 위험한 상까지 왔다가 이때 3월달, 4월달에 근데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저점 이탈은 크게 무너지는데 다행히 여긴 잘 지켜주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 5주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이런 친구들이 자꾸 5선 회복한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추세를 터널 확률이 있고, 저런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기사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중군당 바이오는 5선 회복해주고 잘만 돌아나가면 다음 주부터 그냥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옆으로 가는 게 꽤 중요해요. 이 가격 조정이 거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끝나야 자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고 한번 상승할 수 있죠. 거래량 없이 옆으로 갈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지루해서 못 버티는 개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밑으로 급락하면 바로 손절이지만 옆으로 잘 돌아가다 순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중군당 바이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화전기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재무적인 문제가 깔끔하지 않긴 한데, 이때 21년 작년 11월 달에 5개월선 회복해줬어요. 그래놓고 상승, 5개월선까지 다시 왔다가 한번 크게 상승했죠. 2월 달에. 그래놓고, 주식은 이 60개월선 뚫고 안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60개월선 뚫고 안착하면 2차 상승의 여력이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꼬리 달고 자꾸 떨어지지만 결국 이쪽에는 매물대 소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5개월선의 가격이 2174원인데, 저점이 2250원이에요. 그래서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는 이쁘게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도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듯이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20주선 지켜주고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도 추세가 유지되고 순간 또 급등각이기도 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 5일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주식은 21선 밑에서 이렇게 21선 밑에서 위에 있는 물량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려는 모습,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좋은데 이렇게 5일선과 20일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스푸트니크 V 여러 가지 기사와 관련해서 핫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추세가 깨지는 20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주식에서 확신은 금물이죠. 최고 무선계 확신이에요. 그래서 20주선을 깬다거나 월봉에서 5개선을 깨면 손절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잘 올라가는 종목은 꾸준히 붙들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9분인데요. 시간별 투자 잠깐 챙겨보면, 코스피 외국인이 좀 들어왔죠? 기관이 중에서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닥 시장은 이렇게 이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연기금만 좀 매수해주고, 나머지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봐도 견고하죠,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전체로 코스피 시장도 견고하게 5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틀어져 있고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오선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시장이 괜찮아서 어쨌거나 좀 크게 걱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강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이 크게 힘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전선주나 이제 그동안 핫했던 종목들이 계속하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아서 조금 기대해봐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전기철도 관련주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전기주들이 꽤 강하죠? 특히 서전기전이 꽤 강한데, 제가 전기주들이 추세가 안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일진전기도 오늘 꽤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단일가 거래가 풀렸죠? 그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예전에 가장 강력한 고점인 이렇게 7,090원 이런 데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광명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제가 재룡산업, 재룡전기도 좀 저점이 분위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추세들이 잘 유지돼 있어서 전기주들도 너무 고점에 있지 않는 한 그냥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전기주들은 앞으로 이제 철도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추가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주들도 오늘 괜찮죠? 오원개발, 뭐 현대로템이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기술, 기센전자 이렇게 철도주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줄이 너무 강해요.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렇게 할 거 너무 강해서, 사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미리 이제 쫓아갈 수는 없고요. 조금 그래 저점에 있는 이렇게 이제 다른 종목들, 그 전선주들은 이제 어제 새벽에서 말씀드렸던 좀 이제 둔하긴 해도 LS 일렉트릭 같은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주와 철도, 전선주는 좀 관심 가셔야 되는데 전선주는 조금 이제 배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높아도 너무 높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전기주 중에 재룡산업, 제명전기, 재룡전기는 아직 크게 월봉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관심 갖고 꾸준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